민선 7기 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오늘로 끝났습니다. 지난 4년간의 소회와 함께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고 장환봉 씨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희생자 유족들도 순직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 백리섬섬길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에서 고흥까지 11개 교량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에 대해 국회에서 관광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주택가격 상승폭이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해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민선 7기의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시장 군수들도 오늘 일제히 퇴임식을 가졌는데요. 아쉬운 소회도 없지 않았지만 모두들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단체장으로서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을 택하겠다. 임기 마지막 날 허석 순천시장은 취임 첫날의 각오를 떠올렸습니다.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시책도 바로 이 협력의 가치가 뿌리였다고 말합니다. 3천여 명이 참여한 김장 나눔 대축제, 코로나19 때 권분운동의 감동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퇴임하는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어느 때였을까? 여순 사건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를 목매인 음성으로 회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우리 모두는 함께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늦어서 죄송한 마음에 울었습니다. 여순 사건 기념공원 조성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와 7기, 8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현복 광양시장.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도 재임 당시를 회상하듯 익숙해진 시정 구호들을 되새깁니다. 세계 속에 빛나는 새로운 광양, 모두가 살기 좋은 광양을 만드는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지난 4년간 참으로 고달팠을 것이라며 직원들부터 위로했습니다. 일 욕심에 다그치면서도 등 한 번 토닥여주지 못했다는 후회를 토로합니다. 벌써 4년의 세월이 지나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고생만 시킨 것 같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퇴임하는 4명 시장 군수 모두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아깝게 탈락했거나 연임의 뜻을 접어야 했던 단체장들. 아쉬움이 적지 않았을 자리지만 다들 미련보다는 후련함과 감사함으로 임기 마지막 행사인 자신의 퇴임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성공하는 광양시의 역사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또 고맙고 한없이 고맙습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한없이.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순 사건 피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여순 사건 당시 개인과 법인, 단체의 재산상 피해를 조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 사건 당시 전남 동부 지역의 많은 사찰들이 전소되거나 훼손됐다며 과거사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의 한 음악가가 여순 사건을 주제로 연주곡을 작곡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수 유진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따르면 최근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라이너 펠트만 교수가 연주곡 검은 풀을 작곡했습니다. 펠트만 교수는 여순 사건 당시 화재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던 여수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고 영감을 받아 이번에 7분 22초에 달하는 연주곡을 작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다 무고하게 희생된 고 장환봉 씨가 지난 5월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희생자 유족들도 잇따라 순직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훈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여순 사건 재심을 통해 7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완봉 씨. 내란 혐의를 벗은 지 2년 4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는 보훈 보상 대상자로 등록됐습니다. 장 씨는 철도 기관사로 근무하던 당일 14연대 군인들을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돼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희생됐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겁니다. 74년 만에 철도기관사 공무원 신분을 확정받게 되어 너무너무 기쁩니다. 장 씨가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면서 다른 희생자 유족들의 신청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철도 여객 차장이었던 고 김영기 씨의 유족이 보훈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유족들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적 자문을 받은 뒤 순직 공무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버지의 동료들은 전부 다 4급 공무원 이상 다 해서 거의 다 정년퇴직을 다 하셨어요. 형을 받고 집행되면 퇴직금도 없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문제는 보훈당국의 태도입니다. 보훈지청은 고 장완봉 씨에 대해 처음에는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장 씨의 인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은 결국 변호인을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지청이 재심 판결문과 과거사 진실규명 보고서,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보훈처라는 국가기관이 왜 만들어지고 공무원들은 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지 그 이유를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실망스러웠고요. 여순 사건 당시 희생된 철도공무원과 교육공무원, 행정공무원은 수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훈당국이 전향적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완도 앞바다에 빠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일가족 시신 3구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망 원인 불명으로 확인됐지만 익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가족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2대와 차량 블랙박스를 수거해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긴급 분석을 의뢰한 뒤 차량 추락 전후 상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만큼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모두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6개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 해제와 함께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등 전국 11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점을 들어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돌산에서 고흥까지 11개 교량으로 연결되는 여수 백리 섬섬길은 이름만큼이나 이미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여수 백리 섬섬길이 국내 첫 관광도로가 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백리 섬섬길은 돌산읍에서 화양면을 거쳐 고흥으로 이어지는 11개의 연륙 연도교와 해안 접속도로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총 연장은 39km, 현재 7개의 교량은 이미 운행 중이고 나머지 4개의 교량도 2028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길은 도로 주변의 해안 경관과 함께 교량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구조물이 더해져 벌써부터 전국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법상 도로는 교통 인프라 기능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도로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이동성과 편의성 중심으로 돼 있어서 훌륭한 관광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광도로 개념이 도입되면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도로들이 미국이나 노르웨이, 독일 등 외국의 사례들처럼 우수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지자체들이 국내 첫 관광도로 지정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여수 백리섬 섬길을 제1호 관광도로로 지정받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에는 여수 백리섬 섬길을 관광도로 1호 도로로 지정을 해달라고 법안 협의를 하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수시도 최근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개통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 추이로 볼 때 이 같은 관광도로 도입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관광도로 지정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관광도로 대상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돌산에서 고흥까지 11개의 해상 교량과 연계해서 관광도로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수 백리섬 섬길이 명실상부한 남해안의 대표 관광도로가 되기 위해 앞으로 여수시와 정치권,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022 한국정당학회 학예학술대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배제의 정치, 혐오의 정치란 주제로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5.18에서 여순 그리고 평화라는 첫 번째 주제를 시작으로 양대 선거 평가와 한국 사회의 균열과 갈등, 정당 정치의 위기와 전망,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등 5개 주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윤광일 학회장은 특히 올해가 20년 만에 대선과 지선이 함께 치러진 선거회였지만 비전과 정책 경쟁보다는 갈등과 대립, 양극화와 분열로 점철됐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배제와 혐오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과 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데다 비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하루 종일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구름 많다,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같거나 낮 최고 기온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여수가 23에서 28도, 순천이 25에서 31도, 광양이 24에서 31도, 고흥은 23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24에서 32도, 목포는 24에서 3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일요일까지 맑고 흐린 날씨를 반복하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28에서 33도 기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정부가 해법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가장 중요한 일본의 사죄가 빠졌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전범기업이 1인당 1억여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중학교 보내준다고 해갖고 나고야 미쓰비시로 보내갖고 이 고통을 다 오고 살았는데 한이 안 미치겠어 내가.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기업들은 판결을 따를 수 없다며 버텼고 결국 이들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하라는 피해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현재는 일본 기업들이 재항고하면서 이르면 올해 8월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국내 자산 현금화가 가까워지면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외교부는 다음 달 4일 민관 협의체를 꾸려 배상 방안을 논의하려 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사죄 없이 용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나이는 먹었어도 마음만이나 사죄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 민관협의체 구성과 논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소문만 무성하다면서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고 추후 일본에 청구하는 대위 변제안이나 제3자의 기부금을 모아 지급하는 방안 모두 피해자를 단순히 보상 대상으로만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피해자의 사죄 없는 이 화해를 받아들일 용의가 없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사죄가 선행되지 않은 외교부 민관협의체 참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일본 현지 시민단체와 연대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쯤 여수시 오천동 오천산단의 한 육류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한 동 일부를 태우고 4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차 16대와 소방인력 48명이 진화 작업에 투입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지점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복면을 쓰고 파출소에 와서 에어 화살총을 쏜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쯤 여수 봉산파출소 입구 쪽에서 검은 복면을 쓴 채 에어 화살총 한 발을 발사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살총으로 방어용 아크릴판이 파손됐지만 다친 경찰관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연보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최초로 고발한 공익 제보자에게 구조금 462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3월 최초로 광양경찰서에 정연보 광양시장의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고발한 31살 남성에게 최근 구조금 462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공익신고 이후 잇따른 무고죄 고소와 언론 보도가 이어져 공익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구조금 지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